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차시, 여러분들 1차시에 이어서 오늘 2차시 페이지 92쪽을 한번 펴볼까요? 92쪽에 보면 감상을 통한 연주 형태의 이해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음악의 연주 형태하고 서양 음악의 연주 형태하고 각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하고 서양 악기의 그러한 악기의 음색을 공부하는 그러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 음악의 연주 형태를 알아볼 텐데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한 장 넘겨서 94쪽 한번 펴보세요. 94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음악의 연주 형태 디악이 있고요. 사진이 몇 컷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쪽에 보면 대취타 편성, 재래음악의 편성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알고 가기로 해서 참고곡으로 참고이론으로 우리나라의 그 성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94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그 음악의 연주 형태를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음악의 연주 형태를 보면 어떤 악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관악기는 뭐냐 그랬더니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다. 입에다 대고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관악기 한번 볼까요? 관악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자, 관악기에는 이러한 악기들이 있어요. 대금, 소금, 피리, 단소, 태평소, 생황, 이러한 악기들이 있는데, 대금, 음의 높이를 조절하는 음공, 구멍이 6개가 있고 입김을 넣어주는 취구가 있고 소리를 울리는 청공이 있어요. 대금에 보면 입에 대는 대금은 어떻게 불어요? 가로 악기인가요? 세로 악기인가요? 네, 가로 악기예요. 옆에다 대고 부는데 입을 부는 취구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둥그런 엄지손톱만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닐판을 한다든지 얇은 대나무의 막이 있어요. 대나무를 잘라보면 그 안에 얇은 하얀 막이 있는데 그걸 붙여요.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울려나는 소리를 이렇게 대금의 안에 지공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대금은 약 90cm 정도 되는 길이의 큰 악기예요. 그럼 소금, 대금보다 소금은 좀 작겠죠. 또 똑같이 6개의 지공을 갖고 있고 악기가 작다 보니까, 악기가 가늘다 보니까 가장 높은 소리를 냅니다. 서양 악기에 어떤 악기와 같아요? 서양 악기에 피콜로 알아요? 피콜로? 플룻은 많이 봤을 거예요. 플룻은 이만한데 가로 악기잖아요. 플룻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플룻보다 한참 적은, 한참 그 작은 그런 악기가 피콜로입니다. 피콜로. 서양 음악에서 이 새소리 같은 높은 소리를 낼 때 내는 그런 악기가 되겠죠. 나중에 서양 악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피리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악기예요. 피리 8개의 지공을 갖고 있다. 붉은 소리를 낸다. 단소는 5개의 지공을 가지고, 단소 많이 봤죠? 초등학교 때 많이 불어봤잖아요. 그리고 1학년 때도 한번 불어봤는데 이 단소 5개의 지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룻하고 조금 내가 자꾸 떨어지려고. 플룻하고 가장 그 가까운 악기잖아요. 단소가. 혹은 중금하고 비슷합니다. 태평소 농악놀이 할 때 사용했죠. 농악놀이 잘 봤죠? 농악놀이 할 때 맨 앞에 가면서 소리를 내는 가락악기가 있는데 그게 태평소예요. 농악 대치타에 쓰이고 8개의 지공을 가지고 있고 매우 힘찬 소리를 낸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6개의 지공을 갖고 있는 악기가 대금, 소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개의 지공을 갖고 있는 악기가 피리하고 태평소가 있고, 단소는 5개의 지공을 갖고 있다. 이거 여러분 좀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황이 있어요. 생황 17개의 주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어떤 악기 같으냐면 펜플룻 알아요? 서양 악기의 펜플룻. 저 네팔이나 뭐 이런 히말라야 산 밑에 사는
이런 사람들 갖고 우리 인삼축제 때 보면은 말이죠. 인디안 복장을 하고 가가지고 엘컨트 바사르라는 노래를 해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할 때 팸플룻을 부는데 이 팸플룻과 비슷하게 이 대나무 관이 이렇게 쭉 있는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17개의 관에다가 바가지 같은 악기를 씌워가지고 그 위에다 씌워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거 관악기는 이렇고 그다음 현악기 한번 볼게요. 현악기는 어떤 악기들이 있냐? 줄을 뜯거나 튕겨서 소리 내는 악기인데 딱 보면 이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가야금 12줄로 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6줄로 된 검은고. 검은고는 말이죠. 현이 굵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뜯으면 손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연주할 때 우렁찬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걸 남성적인 소리를 낸다고도 하는데 그걸 술대라고 하는 볼펜만한 그런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뜯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검은고는 남성다운 그런 악기, 가야금은 12줄로 됐는데 맑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걸 검은고는 남성적인 악기, 가야금은 여성적인 악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핵은 볼까요? 핵은 두 줄 사이에 말, 꼬리털, 발대를 사용하여 소리내는 악기인데 콧소리 비슷한 소리가 난다. 하는 이런 악기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리가 잘 나요. 근데 뭘 가지고 내냐? 바이올린 채를 보게 되면 바이올린 그 활대를 보게 되면 이 어때요? 그것도 말꼬리, 말총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해금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혹은 깽깽이라고도 그래요. 깽깽이라고도 이렇게 해금을 얘기하는데 서양 악기의 깽깽이는 뭘까요? 맞아요. 바이올린을 우리 둘 수 있죠. 서양 악기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바이올린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뭘까요? 아직 계란이나무로 만든 오동나무 통에 소가죽과 말가죽을 붙여서 왼손과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아재. 이것도 현악기의 일종이죠. 우리 악기에 대해서 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그랬더니 타악기가 남아있어요. 타악기. 가장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보시면 가장 많이 연주가 되는 타악기 보게 되면 두드려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어요. 이 중에 보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왔던 중국 송나라의 음악을 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엔 악을 많이 수입해서 썼어요. 우리나라의 음악이 부족할 때, 우리나라의 음악이 향악이라고 하는 음악이 비중이 조금 적을 때, 그때 궁중음악이 아주 많이 발전을 했던 중국 송나라의 음악을 빌려서 썼어요. 그때 이제 들어왔던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이 그 당시에 있는 악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편정 종을 가지고 종을 16개의 종을 두께가 서로 다른 종을 쇠로 만든 종을 매달아 가지고 망치 같은 걸로 때려서 썼죠. 편경 이것은 옥도를 이렇게 했는데 옥도 두께도 달라요. 그 두께가 다르니까 굵은 두께는 저음이 날까요? 고음이 날까요? 맞아요. 저음이 나죠. 낮은 소리를 내고 가늘면 가늘수록 높은 음력의 소리를 내는 편경이고요. 그 다음에 장구 허리를 가늘게 만든 오동나무 통에 소가죽과 말가죽을 붙여 왼손과 채로 쳐 소리를 낸다. 장구. 우리 장구 사물놀이 할 때 많이 해봤죠. 장구. 그 다음에 좌고 앉아서 연주하는 북인데 앉아서 연주하니까 좀 작아요. 그런데 이제 좌고 이건 관악악주, 가면악악주에 주로 쓰이기도 하고요. 징 동악과 사물놀이 대치할 수 있는 노쇠로 만든 악기다. 깊은 울림을 낸다. 어떤 그 역할을 할까요? 드럼에서 보면 우리 큰복 발로 쾅 밟아서 하죠. 마디가 끝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맨 첫 소리에 드럼 같은 거 큰복을 쳐주게 되는데 이 친구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꽹과리 작은 모양의 짐으로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에 쓰인다.
사물놀이에서 맨 앞에 서가지고 리더가 주로 많이 하죠. 얘가 자꾸 움직여 얘가 오늘 얘가 바퀴가 달렸나봐.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는 할 때 많이 쓰는 꽹과리, 이것은 리더 역할을 하는 악기죠. 그 다음에 바디 있어요. 바, 6쪽의 나무를 묶어 만든 악기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부채 모양이에요. 부채 모양.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캐스터네츠처럼 딱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채처럼 딱 펼치고 있다가 딱 접으면 딱 소리가 납니다. 박수 치듯이. 그걸 가지고 처음과 시작을 알려요. 우리나라 음악에서 지휘자는 없어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치면 음악이 한 박자 뒤나 두 박자 뒤에 음악이 연주가 돼요. 끝날 때가 됐다 그러면 이걸 두 번 딱 치기도 하고 뭐 약속대로 이제 한 번 치든 두 번 치든 이렇게 하겠죠. 이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대로 갈까? 우리나라의 악기와 연주 형태의 세법. 우리나라 전통기악의 연주 형태는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해봤던 악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주하느냐, 어떤 형태로 연주하느냐를 이제 공부해봐야 되겠죠. 우리 책에 보게 되면 독주, 병주, 줄풍류, 대풍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독주는 뭡니까? 독주를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다. 근데 그 반주하는 악기가 장구를 반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편하죠. 서양 음악에서는 어떤 악기를 가지고 주로 반주를 많이 하죠? 맞아요. 피아노를 갖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피아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장구이다. 이런 그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죠. 대금, 독주 그러면 뭐 청성자전한님, 뭐 단소 독주 이렇게 산조, 가야금, 거문고, 비리, 아쟁, 해금 이런 것들 독주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전통 용어로 옛날 이런 용어로 산조라고도 합니다. 산조. 그래서 대금 산조, 단소 산조, 가야금 산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 이제 현대식 용어로는 독주가 되겠죠. 혼자 연주하니까. 병주는 뭘까요? 같이 연주해요. 같이. 두 개의 악기를 두 사람이 연주하는 것인데 생황이나 단소가 같이 연주할 수도 있고 양금과 단소가 서로 연주할 수도 있다. 서양 음악에서 성악에서는 뭐와 비슷해요? 중창과 비슷해요. 중창. 두 사람이 연주하는 중창. 삼연육가 요것은 간단한 무용 반주 음악에 많이 쓰이는 음악인데 삼연육가는 대금이 두 개 들어가고 피리가 두 개 들어가고 대금 한 개, 해금 하나, 장구 하나, 좌고나 혹은 이게 북이 하나 들어가는 편성인데 흔히 무용 반주에 쓰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풍류 한번 볼까요? 대풍류는 뭐냐? 관악기. 아까 입에다 대고 부르는 악기가 관악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관악기로 연주하는 합주를 얘기하는 거죠. 합주. 관악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관악, 영산해상, 수제천 등등이 있다. 수제천은 궁중음악이에요. 임금님이 많이 듣던 그런 음악이고 관악, 영산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들어왔던 인도소리라는 음악이 있는데 이 불교 음악입니다. 불교 음악. 줄풍류, 아까 이제 대풍류가 관악기로 유지가 되는 관악기 위주의 그런 음악인데 줄풍류는 현악기 위주입니다. 현악기 위주. 현악기 중심으로 편성되고 관악기가 곁들여진다. 그러니까 현악기가 많이 들어오고 관악기는 조금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조금 몇 개가 게스트, 손님으로 들어와서 같이 연주해 줍니다. 현악 영산해상 천년만세. 천년만세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어떤 음악인지 알겠죠? 관현악
관악기와 현악기, 대풍류와 줄풍류가 같이 연주돼요. 관악기와 현악기, 거기에 타악기까지 모두 포함되는 서양 음악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음악,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음악인데 대규모로 연주가 되는 여민락이나 취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악의 연주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알곡악기 성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는데 민요, 판소리, 뭐 단가 이런 것들은 저번 시간에 판소리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고요. 민요는 뭐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그 지역이 많잖아요. 경상도 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충청도 민요, 전라도 민요, 경기도 민요, 서도 민요, 이북 지역의 서도 민요, 동부 민요, 강원도 민요 이런 여러 지역별로 나눠져서 지역마다 뭐가 틀려요? 사투리가 틀리죠. 사투리가 틀리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좀 틀려요. 예를 들자면 전라도 민요의 가장 대표적인 거 친구아리랑 아리랑 스스리랑 아라리까난 조금 목소리가 굵고 남성적인 면이 많은 반면에 경상도는 애교도 많고 말씨도 빠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조금 경상도 이 사투리가 조금 감칠맛이 나요. 재밌기도 하고 어때요?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라도는 네 아니다. 뭐하러? 뭐 이건 경상도는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전라도 말은. 그러니까 목소리도 틀려요. 그래서 뭐 미량아리랑 보면 저 부산 위에 지방에 있는 미량아리랑 보면 날 좀 보이소, 날 좀 보이소 이렇게 표현해요. 뭐 지방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이 지방의 특색이 많은데 민요는 그러한 지역별로 민중들, 국민들, 서민들, 평민들 사이에서 생겨나 불렸던 노래이다. 판소리 저번에 얘기했었죠. 판소리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국장단에 맞춰 소리 아니니 발림을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연출하던 1인 음악극이다. 기억납니까? 단간 얘기 안 했어요. 판소리 할 적에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서양 음악에서는 뭘 해요? 서양 음악에서는 발성을 연습해요. 이런 식으로 막 발성 연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지 않고 판소리 부르기 전에 단가라는 아주 짧은 판소리의 한 대목이라든지 뭐 이런 계절적인 음악, 사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짧게 불러요. 그게 이제 단자가 무슨 자 이러면 짧은 노래다. 그거를 잠깐 해보고 나면 목소리를 이제 발성을 해서 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가곡,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가곡, 시절을 줄풍류 편성에 맞춰 전문적인 가객이 부르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꾼이 부르는, 전문적인 소리꾼이 부르는 5장 형식의 전통 성악곡이다. 기억납니까? 시조를 노래하는 3장 형식의 전통 시조가 어떤 거예요? 시조가 저번 시간에 청산리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뭐 이런 시조, 예시조를 3장 형식에 맞춰 부르는 전통 성악곡인데 가곡과 달리 이것은 음률만 조금만 배우면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거죠. 가사, 긴 사설, 긴 이야기를 일정한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인데 가사도 무척 어렵죠. 가사도 무척 부르기가 힘들어요. 가곡, 가사, 민요 뭐 이렇게 차례대로 부르기 쉽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시겠죠. 알곡악의 성악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성악의 연주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악이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서양 음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양 음악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쭉 간단히 설명을 해줬고 성악이란 서양 음악에서 성악이란 어떤 표현이냐 그랬더니 여기 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뭐 메조 소프라노 뭐 이런 식으로 6종류로 나눠놓고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해놓고 굵은 목소리를 내냐, 낮은 목소리를 내냐, 높은 목소리를 내냐
가는 목소리를 내냐, 뭐 이런 여러 사람의 분류를 남성과 여성을 세 파트씩 나눠서 6파트로 나눠 놓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 음악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악의 연주 형태를 이해시키고 여러 가지 연주 형태의 성악 곡들을 비교하여 감상시킨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중에 개학하면 가서 공부할게요. 성악의 연주 형태, 우리 독창 전통음악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독창 혼자서 부르는 형태예요. 우리는 장구나 뭐 북을 가지고 반주를 쳤는데 이 사람들은 피아노 등의 반주가 따르고요. 주요 작품 이런 것들, 혼자 부르는 독창곡, 가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오페라 아리아 이런 것들도 독창으로 부르죠. 중창이 뭘까요? 아까 우리 전통음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병주라고 그랬습니다. 뭐와 비슷해요? 탁 때려놓고 아파? 안 아파? 미안해 막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병주고 약주고. 근데 거기서 병주 그 말하는 건 좀 달라요. 중창, 병주와 같은 말입니다. 중창, 혼자서 한 성분을 부르는 형태는 성분수에 따라 2중창, 3중창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주요 작품의 오페라 춘이라는 오페라에서 파리를 떠나서 베르디라는 사람이 작곡,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유명한 사람이죠. 베르디. 모차르트 작곡한 모차르트 유명한 사람 알아요? 선생님 보고 누가 뭐라고 하던데 선생님 모차르트 닮았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베토벤 닮았어요. 선생님 별명이 베토벤입니다. 마술피리 중에서 모차르트 작곡한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빠빠게이 이 재밌는 음악이에요. 노래인데 이런 음악들이 중창이란 뭐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재창이 뭡니까? 재창 같이 부르는 건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성분을 노래하는 형태로 화음감을 느낄 수 없으나 화음감이 없어요. 화음감이 뭐 합창하고 달라요. 중창하고 달라요. 느낄 수 없는데 독창을 혼자 부르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불러요. 언제 불러요? 애국가 부를 때. 사회자가 뭐라 그래? 다음은 반주에 맞추어서 애국가 재창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 사람이 똑같은 가락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재창.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거 재창. 합창이 뭐예요? 합창은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파트를 나눠서 너는 소프라노에, 너는 알토에, 너는 바리톤에, 너는 베이스에 이렇게 4개 성부를 하면 4부 합창. 야 소프라노 하나에다가 남자 둘 들어가자. 테너하고 베이스 들어가자. 그럼 3부 합창. 소프라노 너하고 베이스 너만 해. 2부 합창.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소프라노가 막 10명, 베이스가 막 10명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재창처럼 부르는데 파트를 나눠 부르면 바로 합창이라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합창이 뭔지. 남성 합창, 여성 합창, 혼성 합창. 남성끼리 부르면 남성 둘이 부르면 2부, 남성 셋이 부르면 3부. 여성이 불렀을 때 여성 2부 합창, 3부 합창.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부르면 혼성 4부. 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이니까 혼성이잖아요. 혼성으로 해서 이러한 파트로 나눠서 부를 수가 있는데 파트가 둘이면 2부 합창, 파트가 셋이면 3부 합창, 파트가 넷이면 4부 합창. 기억하기 쉽죠? 주요 합창, 합창으로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르는 거 알고 있는 거 있죠?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창을 뭐라고 하냐면 코러스라고 합니다. 코러스. 메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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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합창이라고 해요. 성악의 연주 형태에서 뭐 돌림 노래, 그래 돌아가는 노래지 뭐 이거, 그죠? 하나의 선율을 일정한 간격으로 다른 성부가 똑같이 따라하는 형태이다. 알죠? 아카펠라, 반주 없이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로 악기들의 흉내도 내면서 화음도 맞추고 화려하게 부르는 노래 아카펠라. 반주 없이 노래만으로 부르는 합창의 형태이다. 이렇게 돼서
성악의 연주 형태를 잠깐 해봤습니다. 선생님 가운데 있는 대치타하고 재래 음악을 언제 해요? 선생님 이제 대치타 뭡니까? 행진 음악이에요. 행진 음악을 뭐라고 하냐면 마치. 그런데 이 마치 우리나라에도 전통 음악이 있었어요. 행진곡은 누가 연주해요? 군대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군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군대가 있었죠. 군대가 연주할 때 전쟁터에 나갈 때 대치타 연주를 했어요. 행진하면서 악기도 불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이러면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치타가 있었는데 대치타 행진 악대 편성으로 관악기와 타악기 구성의 연주 형태이다. 근데 이 음악은 주로 이제 임금님이 행차할 때 맨 앞에서 임금님 행차시다 대치타 하고서 막 연주를 했어요. 요즘에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입장하실 때 서양의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진 군악대가 연주할 때도 있지만 취타대가 연주할 때도 있습니다. 노란 옷을 입고 했는데 좀 책에 나와 있죠. 노란 옷을 입고 나발을 불면서 긴 어떤 악기 같은 트럼펫과 같은 악기 태평소를 불면서 연주합니다. 그 옆에 재래음악 있어요. 재래음악 두 개의 악대 편성으로 등가라는 음악이 있어요. 등가 노래와 현악기가 있고 헝가는 관악기와 타악기 중심. 그러니까 등가라는 종류가 있고 등가라는 연주 형태가 있고 헝가라는 연주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재래음악을 편성해요. 재래음악이 뭐 할 때 쓰이는 음악?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음악. 근데 이거 일본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제사 드리진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해요? 왕의 제사. 언제 쓰여요? 그 왕의 제사를 언제 하냐? 그러면 종묘 제략이라고 해요. 종묘는 뭐냐?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말이죠. 종묘가 있어요. 큰 대궐이죠. 궁전인데 거기에다 역대 임금님들의 위패를 다 모셔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년 정해놓고 연주를 해요. 제리악. 그분들한테 왕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제리악을 받는 사람. 누구냐면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었지. 누구? 공자의 제사 때 쓰이는 음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문묘 제리악. 이 두 가지가 오늘은 선생님 대치타 잠깐 보여주고요. 이 종묘 제리악을 문묘 제리악과 음악이 좀 비슷하긴 해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악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비슷하네, 똑같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치타 한번 잠깐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걸 들어보고 그다음에 종묘 제리악을 들어보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까 영산회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관악 영산회상, 현악 영산회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영산회상이 뭐냐 그랬더니 줄풍류와 대풍류 때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오늘 과제는 뭐냐면요. 영산회상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찾는지는 알죠?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영산회상이란 과연 뭔지 그래서 관악 영산회상은 뭐고 현악 영산회상은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과제 뭔지 알죠? 영산회상이 뭔지 찾아서 써보기. 알겠죠? 그러면 대치타 한번 들어보고 재래음악의 편성 들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치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들려줄게요.
끝까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또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들어봐야 될 게 종묘제략을 한번 들어보는데 종묘제략 전폐희문 이렇게 돼 있어요. 전폐희문 요거는 언제 거냐면 언제 동영상이면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때 성범기원 공연을 녹화해 놓은 겁니다. 요거 들어보면서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조금만 들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과제 꼭 게시판에 남겨주고 지금 안 보니 수업을 안 들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개학한 후에 선생님하고 좀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과제는 철저히 하고 수업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좀 들어보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녕.